아니 한쪽이 있어야지. 조용히 해. 자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저번 시간에 일반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그 일반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일반각을 설명하면서 뭐 호도법도 설명해, 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좌표 평면, 지금부터 하자는 것은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좌표를 뭐하고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점의 좌표를 건빵 먹는데 집중하지 말고 들어. 이 점의 좌표를 원점하고의 거리와 시초선과의 이루는 이 각, 일반각일 수도 있고 일반각이 아닐 수도 있고, 뭐 180도 360도 각일 수도 있고, 요 각으로 이 P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좌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네. 어떻게? 원점에서 수평 수직으로 가서 좌표가 나오는 방법이 있고, 뭐로 연결됐다고? 이 거리와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X좌표, Y좌표를, 여기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중에 X, Y 좌표가 부호가, 우리는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뿔뿔, 뿔마, 마뿔, 뭐 이런 게 다 있겠지. 근데 여기서 R은 뭐야? R은 뭐라고? 거리라고. 여기서 R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R은 무조건 양수야. 다시 말해서 XY의 부호는 코사인, 사인의 부호와 같아진다. 이렇게 되겠어요. 뭐의 부호는? XY의 부호는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부호와 같아진다. 이 말이 되겠죠. 됐지? 코사인은 무슨 좌표야? X좌표고요. 사인은 무슨 좌표야? Y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꼭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XY의 부호가 참 중요하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 너희들이 잘 안 보일 거니까 어떻게 놓고 보는 게 편하냐면 사분면을 놓고 보면서 쓰는 게 편하겠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사분면 부호가 얘가 뿔뿔 1사분면, 마뿔 2사분면, 마마 3사분면, 뿔마 4사분면. X좌표는 뭐라고요? X좌표는 뭐라고? 코사인이고요. Y좌표는 뭐라고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해. 그럼 부호 굳이 다 안 써도 되겠지. 자, 탄젠트는 뭐라고요? 탄젠트는 어떻게 본다고요? 탄젠트는 기울기로 볼 겁니다. 탄젠트는 뭐부터 본다고? 기울기로 본다 이거지. 탄젠트 기울기로 볼 거니까 1, 3, 4분면은 플러스가 되고 2, 4, 4분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보이죠 눈에? 탄젠트는 1, 3, 4분면은 플러스고요. 2, 4, 4분면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운다기보다는 이 4, 4분면을 이해한다.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원점과 거리와 코사인, 사인, 시초선과 이루는 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코사인 X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X는 R분의 X가 되겠고, 사인은 뭐야? R분의 Y가 되겠고, 탄젠트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니까 뭐가 돼? X분의 Y가 되겠네. 조심해야 되겠네. X분의 Y야. 길이분의 길이가 아니라 X좌표분의 Y좌표가 우리가 원한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좌표야. 좌표 길이가 아니라 y 좌표가 되는데 이 생각을 1사분면 쪽에서만 봤다면 1사분면에서만 봤다면 우리는 요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자, 부호를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것분의 y, 이것분의 이거 요놈의 사인 값이네. 그러겠지? r분의 x, r분의 x는 요거의 코사인 값이지. 탄젠트 x는 이것분의 이거 요놈의 탄젠트 값이다 이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사분면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절대값은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절대값은 구할 수가 있지만 부호는 사분면의 위치로 판단을 무조건 해줘야 돼. 이해됐죠? 사분면을 보면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의 좌표, x좌표, y좌표, 탄젠트는 무슨 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로 우리는 판단해서 값들을 생각할 거다. 그래서 삼각함수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사분면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의 성질은 첫 번째 뭐가 있니? 삼각함수의 성질. 자, 여기다 그리면 요거부터 적게. 삼각함수 성질은 탄젠트 x부터 설명할게요. 탄젠트 x는 x좌표분의 y좌표 코사인 x분의 사인 x. 그럼 탄젠트 역수도 있겠네. 탄젠트 역수는 사인, 지금은 코탄젠트란 말은 아직은 안 쓸 거고 탄젠트의 역수는 사인분의 코사인. 자, 코사인분의 사인이 나왔다. 사인분의 코사인이 나왔다는 것은 탄젠트로 연결을 시킬 거고 탄젠트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석한다고? 기울기로 해석할 거다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나오거나 사인분의 코사인이 나오면 우리는 탄젠트로 넘어가서 해석할 거고 요러면 기울기로 해석할 거야. 알겠니? 삼각함수 문제 중에 코사인분의 사인이 나왔다. 사인분의 코사인이 나왔다.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기울기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야. 됐니? 자, 그래프 중에 원 중에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반지름이 1이라고 해서 단위, 그런 원이다 해서 단위원이라고 말을 할 거고 단위원 위에 있는 좌표 x좌표, y좌표가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있는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얘를 좌표를 집어넣게 되면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순서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많이 생각을 하겠네. 그러겠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 됩니다. 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뭘 하나 그리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게 되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게 제곱이 된 거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1에 1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얘를 뭘로 나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 예?
미적분이 아니라도 코사인 제곱분의 1 우리는 다음에 시컨트 제곱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컨트 제곱하고 탄젠트 제곱은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그거는 이제 미적분 때 공부를 할 건데 시컨트를 탄젠트로 바꿔야 될 때가 있고 탄젠트를 시컨트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꼭 이용할 거고 우리는 기억할 게 그래도 뭐야?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나왔다? 탄젠트 제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여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나왔다? 탄젠트 제곱을 생각해야 된다. 탄젠트 제곱이 나왔다? 코사인 제곱분의 1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1 바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넘어갈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대로 얘를 뭐로 나눌 수도 있어? 사인 제곱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그러겠지. 1 플러스 순서를 바꿨었네요. 탄젠트 제곱은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사인 제곱분의 1입니다. 했니?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식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 된다는 걸 가지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야. 다음 공식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은 혜승아 뭐야? 사인 코사인분의 1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얘를 통분하면 코사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 됐네요. 다시 말해서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하고 사인 x 코사인 x가 역수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 역수관계하에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 나오면 사인 x 코사인 x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수관계는 꼭 기억을 해요. 역수관계에 대한 얘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짝이 되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되니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은 사인 x 코사인 x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각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은 각 변환에 대한 개념이 좀 아직은 약하니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삼각 옆쪽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운다는 개념이 좀 강합니다. 내가 이런 개념들을 들어본 적이 좀 멀어. 잘 모르겠어. 영상을 다시 복습하면서 외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외움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라고 선생님이 단위원을 계속 그려주는 거야. 됐니? 여기다가 선을 내가 2개 그어볼게요. 하나, 2개 그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그은 거냐면 뭐가 같아? 자, 어떤 개념을 그은 거냐면 y는 x 대칭적으로 그은 거야. 또는 각이 얘 각은 세타고 얘 각이 세타인데 우리는 동경은 이렇게 한 거지. 두 개의 각이 더해서 90도. y는 x 대칭이니까 두 개의 합이 90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겠지?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삼각형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 둘.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되네요.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 첫 번째 얘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두 번째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래 되겠네. 그러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 길이는 코사인 알파. 이 길이는 사인 알파. 이 길이는 코사인 베타. 이 길이는 사인 베타. 그런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이 길이는 뭐야? 코사인 알파에 이 길이는 뭐야? 코사인 베타. 다시 말해서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는 1이 되네요. 네. 어땠을 때? y는 x 대칭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면 90도가 되면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90도라고 적어놓겠습니다. 90도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숙제가 늘어나겠네요. 오늘.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다 선을 하나 다시 더 그을 거야. 요 길이 보입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뭐야? 사인 알파에 요 길이는 뭐야? 여기는 뭐야? 사인 베타에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제곱은 제곱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건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뭘 그리는 게 좋아? 삼각형을 그리는 게 좋은데 당연히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할 거야. 그럼 뭘 생각을 해야 돼? 요놈이 이루는 각과 요놈이 이루는 각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두 개가 세트가 되겠지.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죠. 어디로 갈 거야? 일반 각으로 가겠지. 390도 각이 아니라 360도 각으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럼 이 문제를 어렵게 낸다 하면 얘하고 똑같은 놈을 다른 곳으로 보내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다른 데를 보내가지고 표현을 할 거라고.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거의 제곱의 합은 기본이 요식이고 그러면 요 놈이 세트가 되는 놈을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분면에서 어디가 나오더라도 관계는 없어. 짝이 되는 놈을 찾아주고 어차피 제곱하면 사분면 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1사분면 쪽으로 올려서 하는 게 편하겠지. 1사분면 쪽으로 넘겨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풀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인도 똑같은 논리가 발생하겠지. 자, 베타 대신에 나는 뭘 적을 거냐면 요런 뭘 적을 거야 그러면 뭘 적어? 90도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세트가 누구랑 누가 세트야? 두 개가 합이 90도가 되는 놈은 세트가 될 수 있다. 90도가 넘는 놈은 세트가 될 수도 있겠지. 자, 요 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지. 네. 그럼 이 각은 어떻게 됩니까? 90도 플러스 90도 플러스 알파 형태가 되겠죠. 네. 조금 전에는 두 개의 합이 90도였는데 이제는 뭐야? 두 개의 차가 90도가 됐네. 두 개의 합이 90도, 두 개의 차가 90도, 두 개의 합이 180도, 두 개의 차가 180도. 요런 애들은 우리가 지금 저번에 얘기했던 동경의 위치관계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동경에다가 나타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제곱의 합은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형태를 갖고 있고 이 제곱의 합은 기본적으로 반지름 1하고 연관성이 있고 반지름이 다른 문제면 아래 제곱으로 넘어가겠죠. 이해됩니까? 형태상 얘기했어요. 조금 쉬운 걸 한번 해볼게요. 또 단위원을 그렸어.
얘를 여러 등분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림을 그리기가 싫으니까 8등분만 해보겠습니다. 16등분이네요. 실은 정확하게는 파이를 8등분 했고요. 얘를 작은 놈 하나를 세타로 놓으면 현재 세타는 뭐냐면 현재 세타는 8분의 파이예요. 현재 세타는 어쩐다고? 8분의 파이야.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2세타 플러스 사인 3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언제까지 갈 거야? 몰라. 마지막에 사인 16등분 16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조심을 해야 돼. 시작점이 언제고 마지막점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 그래서 이놈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점에 무슨 좌표? 이러한 점에 y좌표를 다 어째달라? 더해달라는 요구야. 근데 이게 뭐가 있어? 대칭성을 갖고 있지?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짝이 되는 놈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제외시킬 수가 있겠지. 이 대이 지금 조심하라는 것은 무조건 짝이 되면 0이 됐는데 짝이 안 되는 놈이 있어. 짝이 안 되는 놈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고 계산해 줘야 돼. 짝을 맞추고 짝이 안 맞는 놈은 계산을 따로 해줘야 돼. 알겠니? 현재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서 몇 세트는 8세트, 몇 세트야? 7세트는 사라질 거고 얘하고 얘는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돼서 0이 돼서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 말하자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각을 가지고 사인 값하고 사인 값들의 합, 코사인 값의 합에 대한 얘기는 단위원에 표현을 해보면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나타내보면 다 해결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았냐? 이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해 잘하면 쉽고요. 탄젠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탄젠트는 아까 뭐라 했어? 탄젠트 기울기적 생각을 하라 했지. 기울기 나오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꼭 나오는 게 뭐야? 평행 일치는 뭐 중학교 문제고 뭐가 나와? 수직 있지. 수직 조건. 그다음에 뭔 조건이 있어? 직선의 기울기는 뭔 조건이 있어? 수직도 뭐 있어? 수직 말고 시차나 뭐 있어? y는 x 대칭. 또 뭐 있어? 원점 대칭. x축 대칭. x축 y축 대칭 이렇게 있어. 그 중에 누가 제일 쉬워? x축 y축 대칭이 제일 쉬워. 네. 기울기의 보호와 반대가 됩니다. 수직 조건은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y는 x 대칭은 곱해서 역수에 요거를 지금 뭔 얘기를 넘기려고 하냐면 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 기울기의 값을 뭘로 넘길 거야? 각으로 넘길 거야. 수직 두 개의 그래프를 나는 그렸습니다. 그럼 요놈이 직각이 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곱했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됐죠. 네. 기울기니까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를 곱했더니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알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알파 여기 알파지. 네. 베타는 어디 있어? 여기 베타지. 여기 베타지. 여기 베타지.
이래 되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알파하고 베타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탄젠트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수직이라고. 그러면 수직이면 각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알파하고 베타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90도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누가 큰지는 모르겠지. 2분의 파이가 아니고 몇 바퀴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누가 큰지는 몰라. 알았어.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 있어. 몇 바퀴 될지 모르지만 여튼간에 2분의 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탄젠트 값이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꽤 중요한 사실이라고. 꽤 중요한 사실이야. 그럼 이렇게 줄 거라고. 탄젠트 알파는 3이고요.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탄젠트 알파는 3이고요.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됐니?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지차는 뭘 알아냈어? 탄젠트 알파는 3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뭘 알아냈냐고. 아니 수직이라고야. 수직 각도 차이가 2분의 파이라고. 요걸 얘기해 준 거라고. 탄젠트 기울기 생각하고 어쩐다고? 수직 생각하고 각의 차이가 90도 차이가 난다고요. 이 되니? 여기는 이제 한 바퀴 돌 때만 90도고 두 바퀴 될 수도 있어. 두 바퀴 한 바퀴 더 돌고 파이가 날 수도 있어. 탄젠트 주기는 반주기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얘가 알파에 얘가 베타 하면 90도 차이가 나지. 베타가 어디로 왔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 그렇지? 90도 하고 파이만큼 더 차이 나서 파이 플러스 90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요건 주기성 나중에. 다음 탄젠트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면 이제는 y는 x 대칭이 나오겠지. y는 x 대칭이 나오면 우리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얼마가 돼? 1이 되겠네. 1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두 개가 y 역수에 역수는 역수에 그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y는 x 대칭이면 다시 거꾸로 가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된다고? 2분의 파이 90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탄젠트 1도하고 탄젠트 89도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을 각으로 연결시킨 거고. 이해됩니까? 수직 y는 x 대칭이었단 말을 이제 탄젠트로만 표현했단 말이야. 탄젠트 나오면 기울기로 갈 것이고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제곱의 합이 나왔냐 그냥 합이 나왔냐 풀 수 있을 것이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곱이 나왔냐 합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탄젠트 합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탄젠트 합은 뭐만 나와? y는 x 대칭, x축 y축 대칭에 대한 건 나오겠지. 그러겠지? 잘은 안 나오지. 알겠나요?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류의 문제는 너희들이 싹 풀 수 있냐면 앞쪽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부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호. 4분면 생각하면서 가라 이 말이고 뒤쪽에 어떤 류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냐면 그래. 요런 류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요런 류의 문제는 보이니? 기억. 탄젠트를 더했어?
탄젠트 더했다는 것은 왜 나왔어? X축 대칭, Y축 대칭 생각하는 소리야. 코사인을 더했어? X좌표 보란 소리야. 됐니? 네.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상식적으로 곱해 안 곱해? 안 돼. X좌표 Y좌표를 곱해 안 곱해? 안 돼. 안 곱해? 안 곱했다는 소리는 뭘로 바꿔란 소리를? 무언가로 바꿔란 소리네. 네. 됐니? 이유가 있겠지? 네. 가조건은 뭐겠어? 가조건. 코사인을 더해서 제곱을 더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뭔 각을 찾아야 돼? 두 개의 각을 그림 생각에 단위원 생각해가지고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걸 생각 찾으려고 한 거야. 됐니? 90도 찾았어 못 찾았어? 얘랑 얘를 더하면 90도야. 맞니? 그럼 요 놈이 세트야. 요 놈이 1이야. 응! 이씨. 정신 안 차려? 제곱의 합이 왜 나왔다고? 요 길이 요 길이 제곱의 합이 1, 0, 피타고라스. 4. 탄젠트를 왜 곱했어? 탄젠트를 왜 곱해? 기울기를 곱했어. 네. 수직 조건 아니면 y는 x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역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그럼 두 개의 각의 합이 90도냐 차가 90도냐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단위원 그려가면서 해석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생각보다는 쉽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는 쉽게 마무리가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얘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 관계는 맞는데 1, 4분면 쪽에서 있지 않고 1, 4분면 아니 2, 3, 4분면 쪽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다 어디로 보낼 수 있으면 된다. 1, 4분면으로만 보내면 우리는 쉽게 다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몇 번까지? 34번까지 풀어졌지? 숙제는 96번까지입니다. 몇 문제는 속시 문제잖아. 쉬워. 생각보단 쉬워. 연산이니까. 시끄러. 자, 마무리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더 끝나냐면 각의 변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할게요. 각 변환에 대한 얘기는 잠깐 언급을 할게요. 이거를 스크린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붙어지나? 이미지 저장? 복사? 복사? 붙여넣기? 오, 위에 가리신다. 자, 뭐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림을 그려줘서 뭘 그랬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것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을 x좌표, y좌표 기울기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된다겠지. 그러지. 그 직각삼각형으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어? 절대값은 알아낼 수 있다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절대값을 알아내는 거고 부호는 뭘 알아낸다고? 4분면을 알아낸다고요. 뭘 알아낸다고요? 4분면을 알아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거냐면 각의 표현을 자 우리가 각이 다 어디로 보낼 거야? 1, 4분면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다 세타로 보낸다고 표현한다. 다시 다 1, 4분면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세타가 세타로 보낸다는 생각이야. 근데 조심할 점은 세타가 1, 4분면일 수도 있고 2, 3, 4, 4분면일 수도 있잖아요. 알겠어요? 각 변환에 대해서는 세타는 그냥 1, 4분면 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알겠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각들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세타와 요런 각도로 표현됐을 거라고.
세타와 어떤 각도 표현할 거냐면 요 선을 기준으로 하는 요 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두 번째는 요 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 얘가 0이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냐고. 0 아, 얘가 0이잖아. 마이너스 0 아니 이런 바보가 요 각이 0이야. 요건 뭐야? 파이 요거는 뭐야? 2파이 요건 뭐야? 3파이 요거는 뭐야? 4파이 요건 뭐야? 3파이 요건 뭐야? 3파이 0, 0. 이렇게 이거 0. 이건 뭐야?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야. 자, 그래서 왼쪽 선은 뭐냐면 홀수 파이야. 오른쪽 선은 뭐야? 짝수 파이야. 이 짝수 파이는 할 필요가 없지. 시초 똑같으니까. 어차피 값은 영향을 주지 못해. 홀수 파이만 있어. 홀수 파이면 요 선이야. 되니? 그 선을 기준으로 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요 홀수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짝수 파이를 가지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되니? 그러면 요 점에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이 x 길이, y 길이, x 길이, y 길이, x 길이, y 길이, x 길이, y 길이가 x는 x 길이로 가고 y는 y 길이로 가네. 그러지? 이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가고 사인은 사인으로 간다 이 말이지. 됐니? 쉽잖아.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뭐야? 2분의 1파이. 얘는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간가요? 2분의 홀수파이야.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2분의 홀수파이가 되면 얘는 선을 긋게 되면 요 놈과 비교해서 이러한 선을 긋게 되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게 되면 얘가 x 길이가 요놈의 y 길이가 되고 요놈의 y 길이가 요놈의 x 길이가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가게 되면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럼 뭐만 따져주면 돼 이제? 부호만 따져주면 되겠지. 자, 부호는 누굴로 따지면 처음에 있는 위치로 따져줍니다. 뭘로 따져? 처음 위치로 따져줘. 엄마라 알겠니? 예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야 여기. 자, 일단은 얘는 코사인 세타야. 그리고 파이로 시작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일단 코사인 세타라고.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어. 홀수 파이 플러스든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로 쓸 거고 우리는 얘가 처음에 몇 사분면이냐?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2사분면 쪽에 있는 각입니다. 2사분면의 코사인은 x좌표.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됐어요? 하나 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얘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옆에다 단위원 사분면 하나 그려놓고 보면서 풀면 돼요. 자, 코사인은 뭘로 갈 거야? 사인으로 갈 거야. 사인으로 갈 거야.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디냐면 이 각입니다. 요 각은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야. 원래 있는 놈을 한다 해서 번호에 바뀐 놈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놈을 할 거야.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얘기했어요. 자, 아까 있는 각이 파이, 현재 연습은 파이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만 있는데 그러지 않던 것도 마찬가지 다 됩니다. 홀수 파이 기억하시고 짝수 파이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와. 의미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홀수 파이와 2분의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갈 거니까 위치적인 판단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네. 하나만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놈을 한번 해볼게요.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코사인 x를 적는 거라고요.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라 하면 일단 코사인 x를 적는 거고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는 1, 2, 3, 4, 5, 6, 7 여기네. 여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플러스 x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갔어. 이쪽 원래 사인 여기에 있는 부호 사인 y좌표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각에 있어서 이 특수각은 아니고 이 축에 관련된 각으로 쓴 것을 그걸 다 제거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런 각들은 다 제거시켜라 이 말이야. 무슨 각을 제거시켜라고? 축과 관련된 각은 다 제거를 시켜라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각으로 만들 건데 이 작업은 어떤 거냐면 일단 식을 간단히 만드는 작업 하나.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각이 일치된, 우리는 고1 문제는 각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인 코사인 문제가 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이런 문제는 없어. 각이 두 개가 일치를 할 건데 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안 되는 문제가, 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각 차이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두 개의 차이가 90도든지 두 개의 합이 90도든지 두 개의 차이가 2분의 파이든지 합이 파이든지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분명. 그러면 다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각을 일치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뒤에 우리가 함수 최대값 최소값 문제 이렇게 각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놈들은 다 어떻게 만들었을 때 요걸 통해서 각을 일치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합이 90도든지 차가 90도든지 해서 형태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설명이 이해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호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질문으로 바꿔